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킥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인터넷 쇼핑을 하고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늘 할인을 받던 무이자 할부 혜택이 사라져 있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렇게 늘 받던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혜택이 없어져 버려서 중단돼서 당황하셨던 기억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율을 가맹점의 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도록 변경한 여진 전문 금융업법 지난달 22일에 시행이 된 이후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 당국의 의도야 어떻건 애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법 개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종목 킥 서비스는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릴게요.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나흘 정도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어제보다 5포인트 하락한 200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죠. 하지만 이 같은 호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데다가 그간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도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오르는데요. 벌써 4흘째 상승이고요. 어제보다 2포인트가량 상승한 510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미국 대법원이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속 허용한다라는 소식에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다소 특징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오늘 환율도 짚어드릴게요. 어제보다 45전 내린 1063원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 킥 서비스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무료고요. 013-3366-0110번. 이제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과 비중, 또 가격, 그 밖에 여러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문자가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바로 전화 주실 수도 있습니다. 02-3153-2610번 통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를 LG U+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지속된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종목 킥 서비스를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나오셨고요. 이명식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종목 킥 서비스에 적용되는 게임의 룰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30초가 남았을 때는 초시계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전문가님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별점제 시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1월이 시작이 됐고 1월의 별점 왕은 과연 어떤 분이 되실지 상담 받으시고 고맙다, 만족스럽다 하신 분들은요.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의 별점 왕은 남은호 원장이 되셨고 오늘 2등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잠시 뒤 이명식 전문가 의견도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방고인 파리 전시회 초대권 2장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초대권 받고 싶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전화 연결을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부터 종목 상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기 대덕전자요. 대덕전자요? 예. 예. 지금 스튜디오 안에는 시청자분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 스튜디오 안에도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스태프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들립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저기 대덕전자예요. 대덕전자요? 네. 예, 대덕전자를 얼마에 몇 % 들고 계십니까? 12,700원에 20%요. 12,700원에 20%요? 네네. 사신 지가 꽤 되셨어요? 네, 산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사고 나서 계속 빠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거 손절을 해야 될지 어때야 될지 아니면 언제쯤까지 좀 상가격이 올라가서 매도를 할 수 있나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8,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0,000원대까지 올라온 건 다행이다 싶습니다. 네. 시간적인 네. 여유는 좀 있으세요? 네, 시간적인 여유야 뭐 있는데요. 예. 너무 답답하니까 예. 그냥
다른 걸로 그냥 바꿔 타버릴까 어떡할까. 예, 알겠습니다. 손절을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심기현 대표 바꿔드릴 텐데요.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은 어떤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대덕전자에 대한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6번 전부가 보유 괜찮겠다, 지금 팔 필요 없다 이신 것 같거든요. 신기현 대표님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지금 이 종목으로 그동안 좀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종목 자체가 작년도 이제 11월 달부터 해서 빠르게 좀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손실 구간이시지만은 그래도 손실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 먼저 위안의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랜 기간 동안 좀 기다리셨고 그동안 낙폭도 커지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선은 그 고생에 대한 약간은 보답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즉 좋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앞으로 대덕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장기적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에 따른 삼성전자 수혜 종목으로서의 역할도 해주겠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안정화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성장성은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사실 2012년도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약간 우려감도 컸지만은 어쨌든 간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갱신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손실을 보시고 파시는 이유는 없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요. 지금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그중에서도 실적이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 쪽으로 점차적으로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쏠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몇 거래일 전부터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패턴만 봤을 때에도 1월달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도 수익률이 높았다는 것, 그중에서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 수익률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중장기적인 목표가 13,500원대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번 연도 2013년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개선 모멘텀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 추세가 좀 멈추고 약간은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기술적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11월 달 워낙 급등세 보였기 때문에 약간은 12월 달 들어서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꾸준하게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은 나왔지만은 매수 세력이 계속적으로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고점에 대한 부담감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역시나 실적으로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보유 및 그리고 목표가 말씀드린 13,500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손실 없이 어느 정도의 이익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전문가들께서요. 다 대덕전자 그러네요. 답답하셔서 이렇게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13,500원이면 분명히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좀 예. 수감해서도 괜찮을까요? 짧게 좀 얘기해 네, 주시겠어요? 우선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20% 넘게 담는 건 약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20%만 유지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다른 업종과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더 사지는 마시고요. 일단 들고 계셔 보십시오.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이렇게 기분 좋게 전화를 끊을 수 있어서 저희도 참 행복합니다. 상담 받으시고요. 참 고맙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도 바로바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종목은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를 18,200원에 40% 들고 계시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손절가 또 목표가 진단해 주십시오. 6547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앞서서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을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 파라다이스는 어떻습니까? 네, 예. 그 시장 전반치가 한 1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적자전환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 요인은 워커힐을 확장을 했죠. 그 다음에 영업점을 통폐합하는 그런 구조조정에 돌입을 했는데 이것이 4분기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년도에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었고요. 내년도 4, 5월 달이면 또 계절적인 여행 성수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영업 손실에 대한 그러한 주가 바닥이 현재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뭐라 그럴까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16,000원대를 한번 테스트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보유 비중이 18,000원대에서 한 4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축소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작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 놀자주 관련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외에는 코스닥 시장에 대안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중소형주의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여타 섹터로 순환마가 활발히 그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충분히 다른 곳에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 11월 말에 대량 거래와 함께 21,000원대에서 집중적으로 매도 압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반등한다 하더라도 적정 가격대가 2만 원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61선이 머물고 있는 19,000원대에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는 현재 매도하고 나머지 20%는 19,000원대에서 매도해가지고 일단은 그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 전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파라다이스는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은 손절인데 20% 정도만 줄이시고요. 나머지 20% 물량은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000원 선 목표가 설정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파라다이스 봐드렸고요. 이번에는 전화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LS 풀어드릴게요. LS를 83,00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단기적으로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예, 알려주십시오. 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유 가능하겠지만 역시나 단기적으로 생각하셨다라는 거 약간은 가격적인 부담감을 느끼실 수는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수익 보고 계신 거죠? 네, 우선은 추가적으로 약간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지만은 목표 수익률 지금보다는 조금은 낮게 잡으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수익 어느 정도 지금 보시고 있는 상태에서 LS 95,100원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L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력과 관련된 부분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영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꾸준하게 상승세 보이고 있고 그동안의 대세 하락에 대한 모습을 어느 정도 전환시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약간은 기대감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워낙 그동안 영업이익률적인 측면에 있어서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다는 거 물론 매출은 감소하고 어느 정도 실적이 향상되는 영업이익률은 증가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의미 있는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이미 주가가 작년도 9월 달부터 약간의 상승 랠리가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매도하시는 과점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목표 수익률 짧게 잡으셔갖고 한 96,500원대에서는 자르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대형주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시고 중소형주 랠리에 약간 가담하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LS를 가지고 지금 한 14% 정도 수익권에 계시는데요. 조금씩 팔아서 분할 매도가 좋겠다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명식 전문가께 벌써 별표 모양이 들어와 있는데요. 별점왕 2등 하신 거 축하드린다고 이번 달에는 꼭 1등 하시기를 기원하겠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9240님께서 이명식 전문가님 아쉽게 2등 하셨어요. 네. 2등 소감도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 표를 지난번에 못했기 때문에 많이 몰아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겸손하세요. 네. 1등 하셔야죠 한번. 글쎄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1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이 그런 것 같아요. 예. 뭐라 그럴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2012년도 어려운 구간을 잘 버티셨는데, 예.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제시를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그러한 경험담을 말씀을 해드리기 때문에 짧고 간단하지만 자꾸 반복 연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언제까지 제가 상담을 해드릴지 모르겠지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노하우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소감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2등 소감 들어봤고요. 3등 순위권 안에도 못 들은 심기현 대표님께는 발언권을 전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 문자 상담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시면서 대원제약을 사도 될까요? 물어보셨는데요. 이 하나님 종목 봐드릴게요. 네. 참 어정쩡한 구간입니다. 대원제약의 경우 지난 8, 9월 달에 너무 가파른 상승 흐름이 전개됐기 때문에 현재 가격 조정이 기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 관련주, 제약 섹터주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대원제약의 경우에도 펀더멘탈 내지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조정이 완료됐고 현재 주력 제품인 노인성 질환 관련해서 매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성과 관련된 치료 비용이 계속 증가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원제약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지난번에 그 정고점 12,000원대를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차트를 보시면 현재 거래량이 그 대폭 축소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8월달, 9월달 5,000원대에서 무려 12,000원 부근까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전개됐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차후에 노리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국면에서는 그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신고가를 다시 신고가를 재돌파하는 그러한 종목으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대원제약은 어정쩡하기 때문에 일단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원제약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신기현 대표께 드릴 종목은 후성인데요. 5,270원에 10%.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신 대표님. 네, 우선 결론적으로 약간 손절 생각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약간 우려감이 컸다라는 거 3분기 적자 전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크게 지금 수익성이 개선될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주가에 있어서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 과거에 상당히 컸지만은 그러한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라는 거 그리고 특수가스를 비롯한 다른 산업에 있어서의 적자폭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팽배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상승 탄력도는 상당히 저해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약간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는 전략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전체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시든 아니면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좀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차라리 삼성 SDI라든가 뭐 LG 화학 같은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후성 같은 경우는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5,100원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7,000원대 언저리에서 급락한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물론 최근에 좀 행보 움직임 보이고 있지만은 큰 매수 여력이 지금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보다는 하락 가능성 높다라는 거. 최소한 행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과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맞겠다 하십니다.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니까요. 비중도 많지 않고요. 빠르게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후성 봐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순서대로 저희가 좀 봐드릴게요. 옵트론텍입니다. 2443님께서 12,900원에 10% 들고 계시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세워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이분도 지금 수익권 내 계시네요. 네. 예. 참 축하드리고요. 그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렇게 그 삼성전자에 납품하면서 성장하는 종목 계속해서 끝까지 투자 전략 차원에서 매매하시기 참 어려울 텐데 일단은 옵트론텍 금년도에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벌써 뭐 갤럭시 4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뭐 1,300만 화소에 대한 그러한 계속해서 카메라 모듈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삼성전자에 대한 그 거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올 한 해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IT 섹터의 경우에는 뭐 1월 말 또는 1분기까지 어느 정도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이러한 기대치가 모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수익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유 있게 대처해도 되겠고요. 다만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수익이 나신 상황이 놓여 있고 12월 달 전고점 대인 13,50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차익 매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13,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고요. 금일 14,500원대에서 일단 저항을 받았는데 한 15,000원대 전후로 해서는 일단 뭐 차익 실현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여겨집니다. 즉 13,500원대권까지는 계속 보유하시고 15,000원대 전후에서 일단 차익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13,500원이 최저로 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는 있는 거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최고 목표가는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옵트론텍 봤습니다. 오늘 전화도 많이 오고요.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전화로 문의 주신 종목 중에서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27,450원에 비중이 많으세요. 50%. 이 종목이요. 3만 원 넘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네, 우선 뭐 조선업종 최근에 연말과 그리고 연초에 가장 강세 흐름을 보였던 업종이기 때문에 약간 기대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연말 효과, 즉 연말 랠리와 그리고 일월 효과에 따른 기대감으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2013년도 이 조선업종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시점 기대감보다는 약간 우려감이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업종, 즉 낙폭과대 업종군들의 반등세가 나왔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개선됐을 뿐이지 지금 시점 완전히 턴 어라운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어제장부터 약간씩은 경기 방어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재차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 약간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이미 주가 이 종목 21,000원대에서 현재 시점 27,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은 이미 3만 원에 대한 부담감이 약간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가격적으로 이 3만 원 선대까지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업종 아직까지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크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점차적으로 비중 줄이시고 다른 업종과의 약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금년도에 복이 될 만한 종목을 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로엔이고요. 로엔이요? 네네. 예, 매수가가 중요하겠지요? 매수가가 19,700원에 20%고요. 이게 아마 재작년 11월쯤에 매수했던 것 같아요. 재작년 11월쯤이요? 네네.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어요. 네네. 예. 손절도 안 하시고 꿋꿋하게 잘 버티셨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이제 올해는 좀 내가 어떻게 좀 벗어나고 싶은데, 예. 과연 들고 있었던 만큼 손실 없이 벗어날지. 전번에 제가 11,600원일 때, 그 금요일 날에 이거를 월요일 날 매수를 해야지, 지지를 하면 예. 매수를 해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원 가격 올린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갔잖아요. 예. 그래갖고 예전에도 이게 움직임들이 하도 빠르고 그래서 예. 제가 매수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이제 포기하셨다는 거죠? 네, 예,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하려도 도대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니까요. 모르겠고, 예.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할지. 예. 굉장히 차분하게 하실 말씀을 다 주셔서 저희가 상담하기가 또 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결혼을 했는데 이제 좀 이혼할 시기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진단이 나올지 잠시 뒤에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유기농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봅니다. 로엔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먼저 여쭤봤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보유하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4분 이상이 그렇게 나왔고 오히려 지금 자리 추가 매수 가능하겠다. 박소영 연구원께서는 이런 의견도 주시네요. 임혁수 전문가님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네, 예. 그 여유 자금 있으시면 더 사십시오. 더 살까요? 네, 예. 일단은 뭐 빠져나와야죠. 더군다나 그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그 수익을 챙기고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선 그 로엔의 경우 최근에 그 급등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요인이 아시겠지만은 음원 가격을 대폭 금년도부터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의 경우 다른 업종 섹터와는 다르게 기업 분석하기가 상당히 좀 그 예외적인 사항, 돌발적인 그런 변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엔의 최근에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최근 3, 4년 동안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EPS라든가 ROE라든가 그 다음에 매출액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뭐 펀드멘탈에 대한 검증성은 끝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도 그 계속해서 그 양호한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오래전에 매수하신 가격대 19,000원대권까지 회복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은 지금 일단은 뭐
다시 한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14,000원대에서 일단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가격 조정은 마무리됐고 최근 이틀 전이죠.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따라잡기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한데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15,000원에서 뭐 14,500원대 전후에서는 일단 충분한 물량을 잡고 적어도 17,000원대권까지 한번 그 추가적인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5,000원대 미만, 14,500원대 전후에서 매수하신 자금은 17,000원대에서 매도하시고요. 적어도 뭐 한 평균 단가를 한 18,000원까지 낮출 수 있으면은 최대한 낮추셔가지고요. 지난번처럼 한번 장기적으로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너무 여유 자금이라든가 기타 쏠리면 안 되겠죠. 40% 이내에서 일단 뭐 집중적으로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지금 현금 비중이 좀 있으세요? 현금 비중은 제가 이제 통장을 2개를 만들어가지고 예. 거의 한쪽에 50% 갖고 있고요. 한쪽에 50% 갖고 있고 2개를 갖고 있으니까 여유 자금은 좀 있으시네요. 넉넉한데 예. 얘가 제가 거의 1년 넘게 지켜보는데 네. 위에서 제가 차라리 끊고 밑에서 잡을지 아니면 이거를 고민했었었는데 이제 다른 종목에서도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걸 또 끊으려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차라리 물량을 한번 과감하게 확 늘려서 한번 가볼까 그 생각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치고 가니까 이거 내가 또 들어갔다가 이것마저 또 묶여지나 싶어서 그러면 다른 통장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명수 전문가님 의견은 같은 것인 거죠?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네네. 네, 자녀분도 이렇게 보시면은 주로 하는 게 이제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모바일 결제. 최대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이 이쪽 음원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결제 관련주 가는 이유, 로엔과 같은 음원 관련주들이 가는 이유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활용도 이에 따른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 시기는 성장성으로 갔다 하면은 지금은 이제 성장성이 검증된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좀 무리해서라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문의 주십시오. 시청자님. 그럼요. 저기 전문가님. 그럼 제가 지금 이제 다른 총장으로 추가 매수를 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을 보고서 적어도 참 그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적어도 지금 방학 때이지 않습니까? 청소년기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17,000원까지 가는 데는 한 2, 3개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충분히 좀 가져가실 것들을 가져갈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한 14,500원에서 15,0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셨고요. 1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추가 매수했던 분량은 좀 잘라내시고 지금 들고 계신 몫은 18,000원대까지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가장 좋다는 말씀이셨는데요. 해보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할 테니까 그때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조금 길게 해봤고요. 이제 문자 빨리빨리 봐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또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RNL 바이오인데요. 오늘 줄기세포 관련주들 급등이 나오는데 이분 사신 가격이 3,480원, 비중이 30%십니다. 신기현 대표님. 네, 우선 RNA 바이오 역시나 줄기세포 관련된 호재성 재료가 나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미국 대법원에서 역시나 인간 배아주기 관련된 연구를 허용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국내 줄기세포 관련주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 역시나 약간은 종교적인 그런 단체들과 그리고 의학 단체들 간의 그런 갈등이 계속적으로 빚어졌는데 어쨌든 미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갖고 이 줄기세포 관련된 연구는 더욱더 활성화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런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도 우리 국내 관련주까지도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성 재료가 나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 RNA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그러한 부분이 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냐면은 매수 거래량이 상당히
그동안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몇 배 이상의 그런 매수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을 좀 입증을 해주고 있고 향후 이후 주기세포 관련된 치료제에 대한 개발 기대감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주기세포 관련들 아무래도 연초 같은 경우에도 매년 연초마다 그 앞으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1월 달은 약간 하락 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거 과거 사례에서도 좀 나왔기 때문에 RNA 바이오를 비롯한 관련주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 설정해드리면 현재 시점 2,900원대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큰 폭의 양보 형태에 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 3,500원대까지 목표 주가는 형성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기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보고 3,500원 목표가 설정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3,500원이면 우리 시청자께서 사신 가격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지요. 한 달 정도 시간의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RNL 바이오 봤고요. 이번에 또 매수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를 사고 싶은데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도 알려주십시오. 이분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적으셨어요. 임영재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저가 매수하는 그 메리트는 발생은 했는데 그다지 그 반등이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터플렉스가 그 동안에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애플 쪽으로 납품하면서 매출처 다변화에 따른 그러한 그 안정적인 그러한 성과 이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에 올랐는데 최근에 아이폰 5가 좀 그 부진합니다. 이에 따른 영향이 현재 그 주가 하락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고 오히려 그 삼성 쪽에 그 매출처가 집중된 그러한 그 휴대폰과 관련된 부품 업체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플렉스의 경우 그 펀더멘탈 대비 현재 주가의 경우는 뭐 저가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강한 반등이 이어갈지는 좀 그 무리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로는 인터플렉스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크게 수익 낼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하시고 다른 그 종목으로 일단은 그 매수 대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굳이 매수하신다면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그 지난 그 9월 말이죠. 그 6만 원대, 7만 원대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반등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5만 3천 원대 회복하는 시점에서 일단 단기적 차원에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인터플렉스 매수해도 되냐 하셨는데 임영식 전문가께서 굳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저 같으면 그냥 안 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판단을 잘 내려보시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대원미디어인데요. 대원미디어 봐달라고 3번이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풀어드릴 테니까 귀 쫑긋 세우세요. 대원미디어 9,000원에 30% 들고 계신데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20% 정도 수익권에 계신데요. 매수가는 물론 넘어선 상태고요. 목표가 알아야겠죠. 네, 저는 지금 어느 정도 큰 폭의 수익 구간이시지만 이 수익을 좀 더 내보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대원 미디어 아시겠지만은 문화 콘텐츠 그리고 만화와 관련된 이러한 영유아와 관련된 그런 관련주기 때문에 사실 최대 크리스마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성수기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신정부가 아무래도 이런 관련된 산업에 대한 육성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이미 5월 달부터 그러한 모습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약간은 대선 테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선 관련 수혜 종목으로서 분류가 되었고 그와 관련된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약간은 주가 급락 을 보였지만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상승 쪽으로 다시 한번 재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테마성제로 노출에 따른 주가 급락은 어느 정도 나왔다. 따라서 이제는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구글을 비롯한 뭐 해외 업체들과의 다양한 콘텐츠 협약을 통해 갖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 만큼 대원 미디어 지금 시점 추가적인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우선 12,000원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 극대화 전략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의 문의도 많아서 좋습니다. 이번에도 한 5% 이상 수익을 보고 계신 분인데요. 플랜티넷 지금 봐드릴게요. 전화로 문의를 주신 분이었고요. 13,70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 잡아주십시오. 임혁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정부에서 스마트 스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그 유해 차단 사이트를 현재 뭐 보급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 3, 4년 동안 성장성 대비 매출액이 정체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가라는 게 특히 중소형주의 경우는 뭐 1년치 성장을 한꺼번에 반영되는 그러한 사례가 그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성장성 기대감은 이미 그 작년도 10월달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작년도 10월 달에 18,000원대에서 일단은 충분한 가격이 형성됐고 수급이 분산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전과 같은 그런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대폭적인 거래량 증가와 함께 매출 확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분기, 내년 1분기 매출 증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매출 증대가 안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14,000원대를 이탈하는 가격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는 그 14,000원을 이탈하기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플랜틴 넷에 이어서 문자 종목 봐드릴 거 동국제강입니다. 이분 역시 플러스 수익에 계시고요. 매수가가 13,300원 30%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924님께서 보내신 것 같은데요. 신 대표님. 네, 우선 뭐 동국제강 지금 수익 중이시라고 한다면은 수익은 실현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철강 업종 포스코를 비롯해갖고 상당히 그동안 강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 기대감, 업황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중국과 관련된 약간 기대감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성장률이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산업 소재 관련주보다는 내수 관련주들이 오히려 탄력성이 더욱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동국제강을 비롯한 철강 업종 무조건적으로 장기 홀딩 전략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사실 동국제강이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현대제철의 강세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포스코를 비롯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이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 정리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은 동국제강은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성장성 측면 아직까지는 불투명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에 대한 그런 반등 강도보다도 지금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하다라는 거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조금은 생각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철강 업종에 대한 업황 분위기 아직까지 안 좋다라는 거 매도하시고 수익 실현 보신 다음에 다른 업종 종목적으로 갈아타는 전략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심기원 대표님께도요. 예, 지금 별표 모양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기소침해지신 것 같아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니시죠? 네, 예. 아닙니다. 네. 그런 것 같은데요. 1월의 별점왕 신기현 대표께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이명시 전문가께도 별표 모양 계속 들어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피드백 주시는 거 저희가 힘나니까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볼 종목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 역시 6% 정도 수익권 내 계시고요. 매수가가 7,780원 15%십니다. 이명수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차익 실현 하시고요.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재매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포스코 ICT 경우에는 뭐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그 포스코 자회사 간의 합병함으로 인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안전한 매출과 함께 성장 동력이 그 확고히 된 그러한 그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특징 종목이 그 작년도부터 한 6개월 정도 바닥을 긴 종목군들의 장기 이평이 밀집되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 ICT의 경우는 단기 급등에 따른 21선과 5일선의 이격 과다가 걸렸기 때문에 일단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원대를 그 중심으로 해서 기간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시고요. 다만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그 차트 패턴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장기적으로 삼각 페넌트 형을 금년도 1월 달부터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장기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가격이 금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8,000원대 전후로 해서 일단 매도하시고요. 8,000원대 이탈하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AS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심기현 대표께서 지난주에 상담해 주셨던 종목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합니다. 예, 종목의 이름은 두산인프라코어였습니다. 매수가가 19,300원, 비중이 10%셨고요. 이분께서는 작년 10월 초에 매수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단기로 오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문의셨습니다. 심 대표께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전화 연결을 하지는 않고 오늘은 바로 상담을 들어볼게요. 예, 의견의 변함 없으신가요? 네, 우선은 3주 전에 그런 가격대보다는 약간 올라갔지만은 예. 어느 정도 약간은 최근 들어 좀 하락폭이 나왔다라는 거, 기존 가격 대비해서는 올랐지만은 약간은 매수가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졌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결론적으로 낙폭과대했다는 반등 강도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지금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중국에서의 역시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굴삭기 관련된 판매량이 좀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지금 다시 한번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역시나 같은 19,500원대까지 19,000원 이상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잡고 어느 정도 기다리신다고 생각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그 전략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와 의견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두산인프라코어 지금 AS 해드렸는데 혹시나 못 보셨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명수 전문가께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예. 인포바인이었죠. 매수가가 22,900원, 비중이 30%였습니다. 인포바인은 작년 8월 말쯤에 매수를 하셨다는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은 차익 실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도 역시 전화 연결이 잘 되지는 않아서 바로 진단을 받을 텐데요.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못 봤어요. 사실 네.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의견 어떠십니까? 네, 여전히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일단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 수급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크게 오른 종목군들의 경우는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아까 보셨던 그 포스코 ICT처럼 그 바닥을 다지는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그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인포바잉 같은 경우 그 지난 그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장기 입형들이 서서히 하락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일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가 터졌죠. 손바뀐 국면이 나타났는데 25,000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기까지는 그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하는 국면이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기간 조정이 대폭 길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차익 실현하시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이 종목을 공략하든지 수익이 더 많이 날 만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께 인사드릴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이명식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8대 대통령제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총리 인선 작업도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정부가 총리의 공백 상태를 피하려면 늦어도 내달 초에는 총리 후보를 지명해야 합니다. 총리 인선에는 박 당선인이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국민 대통합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 보수색이 옅은 호남 출신 인사의 기용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호남 출신 총리 후보로는 진념 전 경제부 총리와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인수위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이외에 모경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조순영 전 의원도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고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합당한 이인재 의원과 충청권에서 박 당선인과 친분이 두터운 이완구 전 충남지사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이 올해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경제 살리기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총리를 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매출 56조 원, 영업이익 8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면서 연간으로 매출 201조 원, 영업이익 29조 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은 56조 원, 영업이익은 8조 8천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었던 지난해 3분기에 매출 52조 원, 영업이익 8조 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갔습니다. 증권사들의 실적 추정치보다 매출은 4천여억 원, 영업이익은 3천여억 원 각각 많은 수치입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7.3%, 영업이익은 9.2%,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8.4%, 영업이익은 88.8% 각각 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매출 50조, 영업이익 8조 원도 달성했습니다. 국내 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에 57.3%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비율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4분기 수출도 상반기 수준으로 유지돼 연간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GDP 대비 수출 비율은 외환 위기 전인 1996년에 27.7%에 그쳤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1년 56.2%로 2배 이상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더 올라가 60%에 근접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세계 경기의 변동에 따라 한국 경제의 변동성도 더 커진다는 의미로 주식, 외환,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세계 경기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인도 앞으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에 비과세 특례가 없는 만큼 현행 법령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면서 반발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과세 근거를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종교인에게 과세하더라도 세수 효과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은 통상 공포일이지만 종교인 과세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라 유예 기간을 둘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가 종교인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종교 활동에 따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해 종교인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예, 매일 이 시간 종목 퀵 서비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 지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지해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다들 뭐 하세요? 날씨를 좀 확인해 보니까 최저가 영하 5도, 최고는 영상 3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2013년 투자 대전망이라는 이름으로 오딘 전문위원께서 세미나를 갖는다는 소식인데요.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2013년도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지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퀵 서비스.